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단원 내용을 종합하는 연습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이번 단원 마지막에 보시면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미리 좀 문제를 풀어온 다음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아니고 그냥 풀었던 문제나 필요 없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좀 제외할 테니까 한번 푸는 문제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차를 손으로 쳐서 동전 A는 자유낙하하고 A는 자유낙하, 그 다음 B는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가도록 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자유낙하와 그 다음에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 문제일 것 같고요. A와 B의 물리량 중 서로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물리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질량, 속도, 운동량, 충격량 이런 애들을 다 물리량이라고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A. 기억.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가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 가속도가 들어가는 식이 있었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개 다 같은 동전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남는 말은 힘이 되겠죠. 힘이 똑같으면 가속도가 똑같다. 우리 수업 시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자세히 더 알고 있는 것도 A와 B는 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똑같은 중력만 받고 있겠죠. 네, 중력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로 통일하고요. 다음 니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거 실험에서 많이 했었다, 그죠? 세로축, 연직 방향 운동은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 자, A가 운동한 경우는 이 탁자의 높이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이 탁자의 높이뿐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한 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B가 좀 더 길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4번 건너뛰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표면 근처의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 공 ABC를 발사했을 때 세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지구는 매끄러운 구라고 가정하고 홍기정은 무시한다. 우리 A랑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평으로 발사 안 던진 힘을 가한 운동이 되겠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발사를 해서 아예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과 같이 지구 주변을 도는 운동을 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볼게요. 기억. 공을 발사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위치에서 발사했는데 B가 좀 더 멀리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포물선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죠? 수평 방향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갖고 있던 속도를 유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기 처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더 멀리 갔다는 건 처음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공을 발사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한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지금 보면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 공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공을 같은 높이에서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A, B, C, B뿐만 아니라 C까지도 공에 작용한 중력은 항상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음 디귿.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A, B, C 전부 다 지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세공 모두 같다. 세공 모두 뭐가 똑같기 때문에 중력이 같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적었던 식대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중력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6번. 질량이 400g인 축구공이 1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질량 400, 축구공이 15m/s. 이 축구공과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은 몇 m/s의 속력으로 운동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간단한 운동량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수업 시간에 운동량 열심히 계산해 봤는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운동량 식이 곱하기 뭐다? 운동량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펜이 잘 안 나오네.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축구공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축구공의 운동량은 근데 질량이 400g으로 나와 있네요. 저는 여기서 그냥 0.4kg으로 고치겠습니다. 0.4kg 곱하기
15m/s가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숫자 먼저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0.4 곱하기 15는 6이 나오고요. 단위는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kg, m/s. 저 축구공은 0.4kg 곱하기 15m/s에서 6kg m/s의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계속 보니까 이 축구공과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은 몇 m/s의 속력으로 운동해야 하는지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식을 모양을 조금 바꿀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는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질량분의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질량분의 운동량이라고 적어서 얘들을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죠? 질량은 방금 150g, 즉 0.15kg이 되겠고요. 운동량은 방금 계산했던 대로 6kg 곱하기 m/s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네, 40m/s가 나와야 야구공은 그래서 질량이 더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식 그리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질량과 운동량으로 속도도 구할 수 있다. 운동량의 특징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동전이 놓여있는 종이를 컵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종이만 튕기면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은 관성에 의해서 컵 속으로 떨어진대요. 관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성은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네, 관성의 정의죠. 이 처음의 운동 상태는 운동하고 있는 것도 적용되지만 정지 상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전은 원래 가만히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아래쪽에 종이를 쳐주면 동전은 관성으로 인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 밑에 받쳐주는 종이가 없어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정지에 있는 물체에는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방금 설명했죠. 정지에 있는 물체도 정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네, 이것도 관성에 대해서 우리 설명드릴 때 얘기했었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진다는 거 역시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에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질량 2kg 물체에 일정한 EM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초 동안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충격량의 정의가 뭔지 기억이 나나요? 충격량은 처음에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고요. 그거 말고도 충격량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나중 운동량 빼기 무슨 운동량? 네, 처음 운동량이었죠. 처음 운동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더 한 번 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식들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자, 물체를 볼게요.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어요.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래프에서도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5초 동안 5초 이후란 얘기예요. 5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몇이다? 운동량이 10kg/s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 10.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10kg m/s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랑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충격량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인 초를 곱해서 뉴턴 세크라 했습니다. 크기는 운동량이랑 똑같이 쓰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답은 10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 F의 크기,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요 첫 번째 식을 보면 되겠네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10 뉴턴 세크는 힘 곱하기 힘은 F고요. 곱하기 시간은 몇 초다? 5초네요. 5초가 되겠습니다. 양쪽 나눠주면 간단하게 힘은 2뉴턴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양쪽에 5초를 나눠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초를 나눠주니까 S는 다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2뉴턴만 남아서 이 힘은 지금 2뉴턴을 5초 동안 일정하게 가했다.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 그림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두 자동차 A, B를 같은 속도로 벽에 충돌했을 때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대요. 질량과 속도가 같으면 뭐가 같다? 우리가 운동량이 같다.
하다는 말 볼 수 있고요.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받는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충돌 순간부터 정지래요. 정지했다는 말은 무엇이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죠? 속도가 0이란 말은 다시 뭐가 0이다? 운동량이 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동일한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운동량이 0이 되었어요. 운동량이 0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 줄어든 운동량이 처음 있던 운동량이 무엇과 똑같다? 충격량과 똑같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A와 B는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 일정, 동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충돌 후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 A,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 이렇게 제일 높은 지점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제일 높은 지점. 그러면 그냥 딱 봐도 힘은 A가 더 높다. 그죠? A가 B보다 크다. 자, 그 다음 2번. 자동차 A, B 중 어느 자동차가 더 안전한지 설명하시오. 우리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이와 같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충격량이 일정해요. 충격량은 우리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자가 받는 충격, 그다음에 뭐 부상 이런 거는 힘에 의해 결정돼요. 힘이 셀수록 당연히 더 큰 부상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더 낮은 B가 더 안전하다. 뭐 요게 일단 설명이 답이 되겠고 설명까지 해주면은 B가 더 안전한 이유는 충격량은 똑같지만 무엇을 더 길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충돌 시간을 늘려줬기 때문에 뭐 늘려주는 방법에는 에어백이 터졌을 수도 있고 자동차 앞부분에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서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정답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그림은 자동차의 에어백이 팽창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첫 번째 보여줬다. 그죠? 에어백은 충돌 사고 시 탑승자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백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쓰시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에 겪었던 것도 할 수 있겠죠. 학습지에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뭐 글러브로 공을 받을 때 뒤로 쭉 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푹신한 거 전부 다예요. 예를 들어 뭐 야구장 펜스 저번에 대학 붙는 짤 기억나죠? 야구장 펜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신발에도 공기 주머니 주머니 뭐 이런 거 뭐든 쓰면은 뭐 다 맞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푹신한 걸 통해서 충돌하는데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 원리는 시간을 늘려줘서 힘을 줄여준다. 그거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봤고요. 여러분은 아마 미리 풀어보고 이제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다 채우신 거고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시험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들 학습지랑 뭐 학습지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시험 준비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